네, 안녕하세요. 선월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다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라 일을 해도 인생이 결코 바뀌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뭔가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뭐, 노력하면 다 되고, 성실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인데, 실패의 책임을 전부 개인에게 돌린다는 점이에요. 잘 되면 내 덕분이고 안 되면 네가 덜 노력하기 때문이라는 구조이긴 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다시 보면 수십 년 동안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이나 주말도 없이 버텨온 사람들이나 몸과 시간을 갈아넣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 인생이 바뀌었을까 생각해보면 통계적으로 봐도 아닙니다. 극소수만 바뀌었고 대다수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런데 이제 사회는 묻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 대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순간부터 문제는 구조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성이 되죠. 게으름이나 무능이나 의지 부족이나 이런 프레임이 작동하는 한 시스템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요. 생각해보면 노동은 미덕이지만 보상은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 그 자체가 보상으로 이어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은 미덕이 아니라 사실 그냥 툭 까놓고 얘기하면 계약일 뿐입니다. 사실 시간을 쓰면서 이 계약 관계에 갑에게 에너지를 쓰고 건강을 깎이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사전에 정해진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인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리 성과를 내더라도 계약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보상이 바뀌지 않죠. 월급제 노동자의 99%는 다음과 같은 구조 안에 있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성과는 조직에게 귀속되고요. 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더 노력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성립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노력은 이미 가격에 매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수록 생기는 것은 하나인데 피로 누적과 기대치 상승과 그렇다고 또 일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동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을 바꾸기에는 무리여도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은 필수라는 거죠. 그렇게 노동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노력의 위치가 결과를 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면 세상은 노력의 총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이 투입된 위치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10년을 일해도 성장산업에서 자본이 모이는 지점에서 레버리지가 가능한 구조에서 일한 사람과 이미 포화된 시장에서 대체 가능한 업무를 하면서 시간만 파는 구조에서 일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는 이런 후자의 사람들이 전혀 또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이런 구조가 닫혀 있다면 노력은 단지 현상 유지 비용일 뿐이죠.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하더라도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라는 게 성실한 사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데 아이러니한 진실이 있다면 이런 시스템은 불성실한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을 더 잘 착취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중도 이탈을 죄책감으로 여기고 여기서 버텨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은 이런 사람에게 말을 하죠. 네가 없으면 안 되고 조금만 더 버텨봐라.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또 대부분 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설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실 구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을 나빠하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평생 내가 부족해서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바뀌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임금 노동은 태생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뭔가 공정한 거래이고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있고 하지만 임금 노동은 구조적으로 항상 노동자가 불리한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결정되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수준에 따라 회사 입장에서 임금이 이제 성과 보상이 아니라 비용 최소화 항목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네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임금은 올라갈 이유가 없고 반대로 또 자본은 다르죠. 자본은 결코 대체되지 않고 항상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본은 또 복제가 되고 노동은 쓰면 소모되지만 자본은 쓰면 늘어납니다.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게임이 끝난 셈이고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노동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걸 깨고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능력자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 시스템 안에서 주어진 노동의 가치의 대가로 몇 푼 받고 한 달을 힘들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10년, 20년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나마 합리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나마 대기업이나 뭐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주는 뭐 성과급이라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는 것이고 승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물론 그것도 맞는데, 하지만 성과급은 승진은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죠. 전체의 파이는 그대로 일부만 더 받게 하는 구조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시스템인 것 같고, 그렇게 성과급이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몫을 줄이진 않습니다. 상위 1에서 2%의 사례를 들며 말하면 저 사람도 월급쟁이로 시작했고, 하지만 극소수의 사례 때문에 99%는 끝없이 버티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건데 그 언젠가가 거의 오지 않죠. 똑똑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의 숨은 무서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인플레이션은 노력의 가치를 조용히 훔쳐가는데 열심히 일을 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월급은 5%가 오르는데 집값은 20%가 오르고 생활비는 10%가 오르고, 이 구조에서 성실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어도 가난해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노동으로 버는 돈은 항상 가치가 깎인 상태로 도착합니다. 반면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타고 함께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항상 뒤쫓고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앞서갑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돈이 움직이는 방향의 문제이기도 하죠. 또 생각을 해보면 빚은 사람을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쩔 수 없는 전세 대출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카드 값이나 이 순간부터 선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죠.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고 구조를 벗어날 여유가 없습니다. 빚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행동을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항상 말하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하고, 모험은 위험하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싫어도 버텨야 하고, 불합리해도 참고, 부당해도 침묵합니다. 이 침묵 위에서 구조는 더욱 단단해지죠. 국가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신화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일해도 뭔가 이 자본주의 구조가 안 바뀐다는 것 대부분은 계층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성실함이 보상이 아니라 유지 비용이라는 것, 그 순간에 사람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서 이 사회는 신화를 유지하는 거죠. 노력은 무조건 성공으로 이끌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고 구조를 비판하면 패배자의 변명이 되는 겁니다. 이 신화가 너무 잘 작동해서 피해자조차 가해자를 옹호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인생이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꽤 많은 돈을 벌거든요. 문제는 그 돈이 월세로, 이자로, 세금으로, 소비로 모두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돈이 쌓이지 않는 구조에서 아무리 벌어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다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음이 또 알고 있어요. 이 일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구조가 나에게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열심히만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딱히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라도 안정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나만 뒤처지면 어쩌지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사람은 고통보다 이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해서 확실한 불행이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덜 무섭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친구보다 못 벌면 불안하고 남들보다 늦으면 초조해지고 평균에서 벗어나면 실패자처럼 느낀다는 거죠. 이런 비교는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음모론일지도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설계된 감정관리 시스템입니다. 비교의 기준은 언제나 위에는 너무 멀고 아래에는 항상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를 보면서 좌절하고 아래를 보면서 안도하면서 결국 지금 자리에 머물곤 합니다. 비교가 분노가 아닌 수능을 만들고, 그럼에도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뭔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대신 바꾼 것은 이겁니다. 노력의 양보다는 노력의 방향을 바꿨어요. 성실함 말고 선택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안정보다는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사실 인생은 게임입니다. 모든 게임에는 공략집이 있고 어떻게 게임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 게임을 계속 할까라는 생각은 이 거대 담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줍니다. 승진이 아니라 이탈 시점을 계산하고 성과가 아니라 축적 가능성을 봅니다. 월급이 아니라 통제권을 따지고 이 순간부터 노력은 소모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해보자면 아무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음 중 최소 하나는 있는데 첫 번째로 지킬 것이 상대적으로 적었거나 부양 부담이 적고 또 빚이 크지 않거나 그리고 구조를 일찍 깨닫고 받거나 실패를 빨리 경험하고 환상을 빨리 깹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시간을 자산으로 쓸 수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한데 결국 소비를 줄여서 시간을 삽니다. 직업을 바꿔서 성장 구간으로 이동하고 기술이나 자산으로 노동을 분리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또 자산을 모아갑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죠. 그렇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흐름을 잘 포착하고요. 그렇게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확장 가능한 곳에만 쓰고 축적되는 형태로와 대체 불가능성을 만드는 데만 더 돈을 씁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이 물론 잔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선택도 불가능해지죠. 희망은 중요하지만 거짓 희망은 가장 잔인한 폭력인 것 같습니다. 바뀔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지금부터라도 자산을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 소음이 있더라도 계속 자산을 모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내가 매달렸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쓰고 받는 대가에 계약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게 주어진 시간 모두를 내 걸로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죽어라 이래도 인생이 잘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도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라떼 안 먹어요. 진짜? 뭔가 라떼 먹으려고 생각하면 약간